대상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중기의 경영, 매출,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구기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 사법처리 대상자를 7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최저금리가 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리스 재정 위기 우려로 나흘째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17포인트 떨어진 1889.70으로 마감했습니다.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기관이 148억 원어치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외국인도 5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1.91% 내렸고 운수창고와 운송장비, 화학, 의료정밀 등도 1%가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보험과 통신, 전기전자, 유통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2% 넘게 하락했고 LG화학과 한국전력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포스코, 삼성생명, SK하이닉스 등은 올랐습니다. 현대미포주선은 3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이틀째 약세를 보였고 남광토건도 자본 감소를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NC소프트 역시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에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LG전자가 2% 넘게 올랐고 겨울용품 판매 증가 전망에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유통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7.63포인트 내린 513.80을 기록했습니다. 예,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증권사들의 기업 실적 전망치 추이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국내 110개 기업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0조 1천억 원으로 지난 9월 30조 7,800억 원보다 2.2%나 줄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1.36% 줄어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도 현재 115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 9월보다는 2조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전망치에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지난 9월 전망된 4분기 영업이익이 1,189억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100억 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대림산업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600억 원으로 두 달 전과 비교하면 200억 원 가까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넥센타이어와 만도, 삼성물산, SK네트워크스 등 다수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 때문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같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이 된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어닝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중국과 유럽의 경기가 여전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도 함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업종 불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적 감소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원화 강세라는 복병마저 도사리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편입니다. 4분기에는 그동안 후실적을 보여왔던 자동차와 IT 부문도 실적 향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하반기 들어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 현상마저 더해지면서 4분기 실적 전망치는 현 수준에서 3에서 5%가량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어닝 쇼크가 3분기보다 4분기에 더욱 강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4분기 실적 변수인 상여금까지 계산을 한다면 기업들의 실제 성적표는 더욱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원화 강세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불고 있는 원화 강세 바람은 시차를 두고 국내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4분기 일부 영향을 준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본격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중기의 경영, 매출,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채권단이 97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권단은 지난 7월 부실 가능성이 있는 1,356개 중소기업을 세부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난 3개월간 신용위험 평가를 벌였습니다. 세부 평가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역시 지난해보다 227개, 20.1%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해진 97개 중소기업 가운데 44곳은 C등급을 받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D등급을 받은 나머지 52곳은 법정 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개로 가장 많고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각각 13개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 사법처리 대상자를 7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부지 매입 자금을 관리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추가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 내용과 증거물을 종합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확정한 뒤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우선 시영 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최저금리가 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 현재 한국시티은행 적격대출인 시티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최저 3.99%로 내려갔습니다. 스탠다드 차다드은행과 우리은행 적격대출도 최저금리가 각각 연 4.02%와 4.0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고정금리 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려간 것은 저금리 기조 속의 적격대출의 원가를 결정하는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코픽스 등 시장금리를 따라 3%대 중반까지 하락한 데 이어 적격대출까지 3%대를 찍어 기존 대출자들의 고정금리 갈아타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규 대출은 36.2%, 갈아타기 대출은 63.8%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를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올해 상반기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3.9% 인상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의 정비 요금이 올라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 AXA 다이렉트 손해보험, 하이카 다이렉트 등 다른 보험사는 영업용 차 보험료를 내렸습니다. 한편 일부 대형 손보사는 최근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안정을 찾아 다음 달 중에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계획입니다.
인하 수준은 상반기와 비슷한 2%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한 보험사 임원은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영업용은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대표의 평균 나이는 57세이고 평균 2.7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순위 상위 10대 그룹 소속 63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이들의 평균 나이는 56.8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는 SK그룹 계열사 대표의 평균 나이가 54.9세로 가장 적었고 GS그룹이 평균 58.7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스코는 58.5세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포스코 상장 계열사 대표의 평균 나이는 60.3세로 1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60세를 넘겼습니다. 또 평균 재직 기간은 GS그룹이 3.1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특히 GS의 상장 계열사 대표는 4.8년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통틀어 가장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이 평균 2.3년으로 가장 짧았고 삼성, SK, 한화도 각각 2.6년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지와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 등기 등 일반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상 우편물 방문 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통의 편지라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우체국 콜센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갑니다. 요금은 한 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0,000원, 500통에 20,000원, 1,000통에 30,000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며 우편 요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과 서적 우편물, 국회의원 의정 활동 보고서,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 상품 광고 우편물, 상품 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가 2018년도에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사회부의 조양준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것이 법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법시험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는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데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로스쿨 제도가 애초에 도입 취지와 반대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층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도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로스쿨은 현재 오히려 지역 계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460명 가운데 88%가 수도권 출신이고 그중 3분의 1은 이른바 서울 강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비가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인데요. 로스쿨 25곳 중 12곳의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어 은행 빚에 허덕이는 로스쿨생이 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저소득층 로스쿨생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전형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학업과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일정 학점을 넘지 못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 학점 제한을 걸어놓은 대학이 많아 장학금 타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끌어안지 못한다는 것이 사시 존치 주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 변호사 협회라는 단체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규정에 대해 법령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년변호사협회 나승철 회장은 경제력 없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현재 로스쿨 제도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계에서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법대 교수, 변호사, 로스쿨생 등이 서울의 한 대학에 모여 연 토론회에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은 높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등의 요소와 맞물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법과 정책이 바뀐 만큼 기본적으로 로스쿨 일원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온 지적처럼 다양한 지역, 계층 출신이 법조인으로 양성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절충안은 없는 겁니까? 네, 이미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만큼 주어진 상황 내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그중 하나입니다.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굳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예비시험을 위한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함량 미달인 학생이 예비시험으로 우회해 오히려 또 다른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위험수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을 자활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생계비 대출 방안, 장학금에 생활비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부의 조양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K플라자가 백화점업계 최초로 학력, 성별,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을 따지지 않고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입사시험은 서류와 포트폴리오 심사, 1,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지원자의 차별화된 경험과 특기를 주로 심사하게 됩니다. 지원서는 오는 22일까지 애경그룹 유통부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 후 3개월 동안 인턴 사원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LK플라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도 함께 진행합니다. SK텔레콤이 하루 10,000원으로 주요 56개국에서 무제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K로밍 모바일 핫스팟을 출시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은 해외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해주는 기기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PC 등 최대 3개까지 인터넷에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핫스팟은 여러 가지 통신기기 또는 여러 명이 함께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거나 방문 국가 수가 많을 때 유용한 상품입니다. LG생활건강이 향수 브랜드 2종을 선보이며 향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향수 브랜드 스티븐 스테파니와 코드온을 출시하고 브랜드숍 보떼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향수 브랜드인 스티븐 스테파니는 유럽 전통 방식의 발효 성분과 고순도 천연향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국적이고 독창적인 향이 특징입니다. 코드온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층 겨냥에 만든 브랜드로 다채로운 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 후지필름이 직석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8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인스탁스 미니 7S의 후속 제품인 인스탁스 미니 8은 소녀들을 위한 카메라라는 컨셉으로 10대와 2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제작한 모델입니다. 여성이 들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였으며 색상도 파란색, 분홍색 등 5가지 파스텔 톤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12만 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